대한민국 청년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청년기본법. 여러분들 혹시 청년기본법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청년기본법은 대한민국 지자체마다의 청년의 개념이 다르고 청년들의 권리 및 법안 지정이 안 되어 있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청년들의 법이 필요하다 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제1조 목적을 보게 되면 이 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 정책의 수립, 조정 및 청년 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 법은 결국 청년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큰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에 관한 법안들로는 각 지자체에서 각자 알아서 실시했었는데요. 각 지자체에서는 청년 적금 2배 통장, 청년 수당, 청년 주택 등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 사업이 시행됐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지원 사업과는 별개로 청년의 나이는 몇 살로 지정해야 되고 어떠한 상황에 놓인 사람은 청년이고 어떠한 상황에 놓인 사람은 청년이 아니고 지자체에서도 조금 혼란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결국에는 이게 제대로 잡히지가 않으니까 내가 청년인지 아닌지도 헷갈려서 내가 지원할 수 없는 사업을 꼼꼼히 하나하나 봐야 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혼란스러움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방지하고자 청년에 대한 개념을 정의해줬는데요. 3조 정의를 보시게 되면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결국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정한 청년은 만 19세에서 만 34세의 청년을 뜻합니다. 수립한 것까진 좋은데 뒤에 문장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라는 이 줄이 뭔가 정의를 내린 것 같지만 또 내리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법을 만들면 그게 또 법이 될 수 있다 라는 뜻이 조금 함유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이번 청년 내일체험공제 같은 경우도 청년이란 이름이 들어갔지만 만 15세에서 39살까지 청년 내일체험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것도 뒷문장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청년기본법이 생겨나고 가장 큰 변화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는 의무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탁상 행정으로서 청년들의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청년들의 고용 문제, 주거 문제, 문화 문제 등 다양한 부분에서의 실태조사가 실행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 정책에 대해서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지원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시도지사는 매년 관할 지역의 청년 정책에 관해 주요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청년정책위원회를 꾸려야 합니다. 네 번째는 세 번째와 이어져서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의 참여수가 확대되었습니다. 각 시, 도의 청년 정책을 위해서 참여하고 담당하는 위원회가 꾸려져야 하는 게 의무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청년들의 문제는 탁상 행정으로 인해서 청년들의 실질적인 문제가 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또 청년들의 정책위원회가 함께 이 정책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청년들의 목소리에 힘이 더 실렸습니다. 또 그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2020년부터는 청년의 날이라는 게 새롭게 지정이 되었는데요. 그 날 하루만큼은 청년에게는 가장 기쁜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청년의 날이 빨간 날이면 더욱더 좋겠네요. 청년 기본법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힘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만족스럽고 드디어 탁상 행정이 아닌 실질적인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데 그걸로 저는 이미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살이의 희민이었고요.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